크라운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제품이 있건 비싸면서 좋지 않은 것은 있지만 싸면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걸 말씀드리면,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많이 사용되어 왔던 재료는 금리, 골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드 크라운의 장점은 우선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동이 주전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충격을 가하더라도 그게 깨지진 않고 형태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드 크라운도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성, 전성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무리 강한 힘을 받더라도, 그래서 어금니에서 큰 힘을 받더라도 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닳아서 구멍이 날 수는 있겠지만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골드 크라운의 가격은 아무래도 치과마다 이제 다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요즘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제작하는 그런 기공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값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치아 색상이 나는 그런 크라운보다는 조금 더 비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 크라운은 좋은 재료임은 분명하나 아무래도 골드 크라운의 치명적인 단점, 비심미적이라는 거. 골드 크라운은 이제 딱 봤을 때 색상이 이렇게 노랗기 때문에 이게 치아에 금리가 들어가서 막 블링블링한 것이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신미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밝고 하얀 그런 내 치아와 같은 그런 색상의 크라운을 넣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보철물은 크게 치아 색상이 나는 보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아 색상이 나는 보철물인데 이게 이제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라는 것이 가장 오래전에 개발이 됐었고 사용이 되어 왔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금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치아 색상을 나는 그러한 크라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된 것이 PFM이라는 Porcelain Fused Metal, 금속에 도자기를 올렸다는 그런 건데요. 처음에 개발된 이 도자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약한 도자기를 바로 입힐 수는 없어서 그 밑에 금속의 구조물을 보강을 한 것, 그것이 PFM이라는 보철물입니다. PFM 같은 경우는 내부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니를 크라운을 했을 때 PFM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앞니 치아가 굉장히 많이 변색이 되어 있더라도 금속으로 인해서 치아의 어두운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올세라믹, 지르코니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치아가 변색이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추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PFM이라는 보철물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PFM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도자기의 파절입니다. 하지만 이제 PFM뿐만이 아니라 치아 색상이 나는 그러한 재료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파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앞니 같은 경우 뭐 젓가락을 씹는다거나 아니면 뭐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FM이라는 크라운에서 치아 색상, 그 도자기 부분이 깨져나갔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경미하다 그러면 레진이라는 재료를 특수한 이제 접착제를 통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가능한 치과는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미한 부위라도 PFM 크라운 치료를 받은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그래서 교체를 할 시기가 됐다 하면은 그때는 아예 크라운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로 만드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PFM은 내부에 금속이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부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빛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투명감이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를 하고 시간이 경과됐을 때 잇몸이 내려갔을 경우, 그럴 때 잇몸 부위가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PFM 크라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앞니 치료를 할 경우에 치아의 변색이 심할 경우, 치아가 변색이 심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실활치 미백이라고 해서 이제 치아를 미백을 해서 치아를 밝게 만든 다음에 씌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환자분의 사정에 따라서 혹은 뭐 치아의 컨디션에 따라서 치아가 충분히 밝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올세라믹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부의 어두운 색상이 좀 우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PFM 크라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보험 임플란트인 경우인데요. 요즘 지르코니아라는 이제 치아 색상이 나고 강도도 좋은 그런 보철물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험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이제 상부 구조인 그 머리 부분을
꼭 PFM 크라운으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FM을 하고 있습니다. PFM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크라운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PFM 크라운을 만드는 아니면 뭐 다른 크라운을 만드는 그런 기공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PFM 가격이 낮은 것은 그냥 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낮아졌던 것 뿐이지, 사실은 PFM 크라운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올세라믹 크라운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기공료 PFM 크라운의 재료값도 또 적게 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비용은 적게 주면서 훌륭한 퀄리티의 그런 보철물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PFM이 조금 저렴한 그런 크라운으로 좀 분류가 되었지 결코 나쁜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자, 아까 크라운을 분류하는 거는 뭐 금속, 골드 크라운이냐 아니면 치아 색상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아 색상 나누는 것도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뼈대가 또 금속이냐 금속이 아닌 그냥 다 세라믹이냐에 따라서 이게 PFM이냐 아니면 올세라믹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올세라믹 같은 경우도 내부에 어떠한 또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기도 하는데요. 세라믹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성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자기처럼 그렇게 좀 취성이 약한 좀 잘 깨지는 그런 재료도 있고, 아니면 요즘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뭐 식탁 같은 경우도 요즘 세라믹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구성 성분을 어떻게 이렇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뭐 도자기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뭐 식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치과 재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또 흔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지르코니아라는 크라운입니다. 지르코니의 장점이라면 이제 앞니를 치료했을 때 PFM처럼 치아 색상을 내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PFM은 내부에 금속이 있고 지르코니아는 내부에 금속이 없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고 흡수하고 반사하는 그런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광학적인 그 빛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는 통으로 전체가 다 그냥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르코니아 위에 도자기를 올리는 그런 빌드업 지르코니아가 있습니다.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금니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을 때 강한 힘으로 씹었을 때도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르코니아 위에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자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에는 쓰지는 않고 앞니에 국한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단점으로는 물론 아까 제가 지르코니아가 굉장히 단단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충분한 두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힘을 받았을 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는 구멍은 날 수 있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는 얇았을 때 그때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각 재료가 지닌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치아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A라는 보철물이 어떨 때는 B라는 보철물이 더 적합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신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자기를 올리는 빌드업 지르코니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금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맞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니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어금니 치료를 해드렸는데 저는 금리가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습니다. 크라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철과 전문의가 내 아버지에게, 내 와이프에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해줬다. 그것은 그 재료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PFM이라는 크라운이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을 어떤 종류를 선택을 하실 것인가, 가장 최상의 보철물을 하고 싶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담당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떠한 보철물이 여러분들에게 적합한지는. 근데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중요한 그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르코니아도 어떤 곳은 9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격도 있고 어떤 곳은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해서 좀 저렴한 곳으로 갔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크라운을 선택을 할지, 사실은 이 크라운의 선택권을 치과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상황은 원장님이 잘 알고 어떠한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권해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그런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PFM 크라운이 조금 더 저렴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선택을 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금리도 금리지만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면 1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고 나서도 치과 치료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 전에 이제 검진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년 전에 골드 크라운을 2개를 하고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한번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골드 크라운이라는 좋은 제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크라운의 상태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도 되어 있었는데 골드 크라운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고 충치도 이렇게 재발이 되었는지 충치도 보였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크라운을 제거를 했는데 어떤 치아는 발치를 했었고 어떤 치아는 이제 다시 골드 크라운으로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크라운의 재료가 사실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치료를 받더라도 어떠한 치료를 잘 받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라운을 치료를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치료를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뭐 비용을 많이 줬건 적게 줬건 비용이 2배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철물을 선택을 하실 때 뭐 단순히 뭐 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보철물의 종류는 여러분이 믿고 찾아가는 그 원장님이 가장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떠한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게 뭐구나 라는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